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삐룩이 형, 저 적금 열심히 해서 통장에 1,000만 원 모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 은행에 넣는 거 그냥 예금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아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1억 모아라, 1억부터 재테크가 찐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1억 모으는 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1,000만 원부터도 재테크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테크를 같이 해야만 1억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요. 적금만 해서 1억까지 가는 건 남들 뛰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근데 너무 큰 리스크는 싫지만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은 가져가고 싶어. 이거에 해당되는 거 딱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그냥 미국 S&P 500에 투자하세요. 실제로 수많은 개인, 기업이 투자하고 있고 저도 투자하고 있어요. 자, 그럼 S&P 500이 무엇인지, 왜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투자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럼 S&P 500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S&P 500이란 미국에서 제일 크고 잘 나가는 500개 회사를 모아둔 주가 지수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미국 회사들, 예를 들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왜 S&P 500에 투자해야 할까요? 혹시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엔비디아예요. 무려 시가총액이 4조 520억 달러로 하나로 바꾸면 약 5,630조라는 상상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주가지수를 다 합친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촬영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현재 약 1,550조 원, 코스닥은 약 550조 원으로 총 2,10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삼성, LG, 현대 같은 모든 기업들을 다 합쳐도 미국의 1위 기업의 그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괴물 공룡 같은 기업들 500개가 모여있는 게 바로 S&P 500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투자하는데 세계 1등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훨씬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1등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후발주자는 따라올 수조차 없게 격차를 벌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투자자가 집중하는 곳이 바로 미국의 S&P 500이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미국의 S&P 500 평균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10년 기준 2014년부터 2023년을 봤을 때 약 11% 정도가 되고 조금 더 긴 시계열 20년 기준으로 보면 약 9% 내외라고 해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2008년의 금융위기, 2020년의 코로나, 2022년의 금리 인상 등 다양한 변동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장기 시계열로 보면 결국 다 이겨내고 이런 엄청난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거죠. 현재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요즘 은행 예금이 3%가 채 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면 그냥 S&P 500만 사도 최소 은행 예금의 3배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내가 2015년에 만약 1,000만 원을 가지고 S&P 500에 투자했을 때와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두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S&P 500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번도 팔지 않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연평균 수익률 약 10.6%로 현재 약 2,7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돼요. 누적 수익률이 무려 171.4%죠. 반면 은행 예금에 넣어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15년에서 2025년 평균 예금 금리가 약 1.8% 정도가 나오거든요. 단순 계산했을 때 1,2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돼요. 자,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보니까 어떤가요? 수익률이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실제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한다면 예금은 자산을 불리는 수단이 아닌 그냥 지키는 정도의 수단인 거죠. 이게 지금 1,000만 원이니까 이 정도 차이인데 만약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 되면 이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겠죠. 이렇게 때문에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자신이 만약 죽는다면 전 재산의 90%는 S&P 500에 투자라는 말도 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S&P 500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ETF 3대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SPY, VOO, IBB예요. 이것들은 모두 티커라고 불리는 종목 코드인데요. SPY는 S&P 500 ETF 최초인 종목으로 거래량이 명실상부 1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고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운용 보수는 0.0945%로 이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에요. VO와 IBB는 보수가 0.03%로 둘 다 동일하고
VOO 같은 경우는 배당이 자동 재투자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IBB는 미국 IRA 등 세금 구조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VOO를 가장 추천드려요. S&P 500 ETF 같은 경우는 배당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 시 배당을 자동 재투입한다는 것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S&P 500 ETF들은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드신 후에 해외 주식 계좌를 트시면 누구든지 편하게 거래해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막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S&P 500에 투자해야 할 것 같고 전 재산을 올인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진정하시고 천천히 투자해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만약 1,0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매수해보세요. 10번에 나누는 횟수나 기간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산다, 아니면 특정 가격을 정해두고 그 아래로 오면 산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따라 달려있는데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라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선 내가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평 단가를 조절하기 위한 게 첫 번째 이유고, 이것보다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투자 초보자라면 나의 그릇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란 건 내가 얼마의 금액 정도까지 투자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긴 장기 시계열로 보면 당연히 우상향을 하지만 짧은 시계열로 본다면 내가 사고 나서 당연히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하락하는 금액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이 생긴다면 이 투자는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나눠서 매수하라고 하는 건 매수하고 나서 변동되는 이 금액을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인지까지를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투자의 그릇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투자해도 쉽게 말해 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만 원을 투자해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바로 이 나의 그릇을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 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모았으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S&P 50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내 돈이 놀지 않고 일하게 하면서 나도 열심히 일한다면 저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기초적으로 S&P 500에 투자하면서 내가 더 스스로 공부해서 ETF 지수 외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함께 투자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